안녕하세요. 신영일 교수입니다. 7장의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중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5번째까지 상당히 많은 걸 했죠. 자, 이번 시간엔 관계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케이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모두 다 몰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기업에서 지금까지는 이익이 발생되는 걸로 계속 가정을 했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텐데,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다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손실이 계속 관계기업에서 누적이 되면 관계기업 투자가 0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순간 지분법 손실의 인식을 중지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지분법 손실만 인식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기업에 대해서 보통주 지분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샀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관계기업한테 돈을 꿔줬어. 장기대요. 그런데 조만간 회수할 가능성도 없고 그럴 예정도 없어. 그러면은 마치 이건 지분 투자나 다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즉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 우선주일 수도 있고요. 장기 대여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얘네들을 장부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추가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보통주는 이미 0이 됐으니까 순투자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다른 금융자산에서 빼는 거죠. 이때 장기 투자 지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선주, 장기 수취채권, 장기 대여금 등은 포함이 되고요. 대신에 매출채권이라든지 매입채무 담보부 대여금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우선주라든지 장기 수취채권 대여금 등이 있을 경우에 어떤 순서로 지분법 손실을 추가 인식하느냐, 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을 우선순위와 반대 순서, 채권자 지분이 이 청산이 될 때 먼저 잔여재산 분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보통주가 맨 마지막인데 그 반대 순서라고 했으니까 보통주, 우선주, 대여금 순서로 장기 투자 지분을 감소하려는데, 사실 보통주는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보통주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손실로 0이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관계기업에 대한 우선주, 대여금 순서로 감액하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대여금이라면 장기 대여금에 대한 손실 충당금, 지분법 손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더 나아가서 투자자가 법적 의무 또는 의지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손실을 추가 인식하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계속 손실이 발생하다가 극적으로 관계기업이 살아났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때는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계속 손실 잡았어야 되는데 더 이상 감액할 대상 자산이 없어서 손실을 인식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초과한 부분부터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제 4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뢰사 주식 30%를 16만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요. 이때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50만이고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초에 50만인데 1년도에 당기 순손실 거액이 나는 바람에 1년도 말 순자산은 음액값이 나오죠. 2년도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15만. 그래서 5만이 2년도 말 순자산입니다. 1년도 말 갑회사가 해야 될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뭐 어렵지 않죠. 당기 순손실이 60만이고 30% 18만 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관계기업 투자는 애초에 16만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지분법 손실 2만은 인식하지 못하고요. 최대로 관계기업 투자 16만 다 죽이면서 지분법 손실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죠. 물음 2번을 보면 물음 1과 관련해서 갑이 을에게 1년도 말 현재 무담보 장기 대여금 15,000과 매출채권 많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고려해서 다시 답하래요. 투자자의 순투자나 다름없는 그런 금융자산이 있으면 거기서도 지분법 손실을 더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추가로 인식할 수 있겠으나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답 2번을 보면은 장기 대여금 15,000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을 하고요. 관계기업 투자는 16만 밖에
감액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합 17만 5천 원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을 보면 물음 1과 관련해서 갑은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10%까지 의뢰사의 초과 손실에 대해서 의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16만이니 16만의 10% 16,000만큼 충당부채를 추가로 인식을 하면서 지분법 손실을 관계기업 투자 다 감액을 하고 17만 6천만큼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물음 1과 관련하여 이번에 2년도 말 갑회사가 해야 될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봤지만 X2년도에 극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하는데 일단 15만에 30% 4만 5천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하면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물음 1과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 원래 지분법 손실 2만 원을 더 인식했어야 되는데 인식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즉 2만 5천 원만 지분법 이익에 관계기업 투자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5번 물음 2번과 관련하여 요거죠.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추가로 손실충당금 인식하고 지분법 손실을 인식했던 요 2번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2년도 말 회사가 해야 될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2번 해답을 가보면은 원래 18만 원만큼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17만 5천 원 밖에 지분법 손실을 인식 못했죠. 그러니까 5천 원을 초과하는 전체 4만 5천 원 중에 5천 원을 초과하는 4만 원만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손실충당금 제거하고요.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시키면 되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와 실질적 순투자를 묶어서 회계 처리하는 케이스인데요. 갑은 1년 초에 의뢰대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의리 발행한 보통주 30%, 요게 관계기업 투자죠. 보통주에 대한 거 5층이고요. 의리 발행한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장기대여금도 있습니다.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3천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갑회사가 소유하는 의뢰사 발행 우선주와 대여금 표시이자와 유효이자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 적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관계기업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뜻은 뭐냐면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다가 요 5천 원을 초과하여 더 손실을 인식할 경우에 장기대여금 및 우선주에 대해서도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순서는 우선주를 먼저 죽이고 장기대여금을 그 다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대여금, 우선주, 보통주의 순서로 상환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이 채권이 가장 선순위로 청산을 받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감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1년 초 이후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선주와 AC 금융자산 요 장기대여금의 추가 취득 처분은 없었고요. 기준서 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의 연도별 장부금액 및 보고한 당기 순손익이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공정가치평가를 했을 거고요. AC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는 하지 않더라도 손상차손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잠깐 앞으로 가보면 요 AC 금융자산이 3천인데 기초 기말에 유효자율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700이라는 이야기는 300만큼 회수가능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손실충당금을 인식했어야 되겠다. 의뢰사의 당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8천입니다. X2년도에 어페어밸류 PL 항목 더 떨어졌네. AC 금융자산도 떨어졌고요. 당기 순손실이 또 났습니다. 자, 물음을 보면은 갑회사가 1년도 말 2년도 말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선주입니다. AC 금융자산 요 장기대여금이죠.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다 해보자. AC 금융자산 이자 수익 인식은 빼고요.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할 때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분법 손익하고 여기서 보듯이 이 두 가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 혹은 회수가능액을 감액하는 손상차손 인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손상을 먼저 인식한 후에 기준서 1028호에 따라서 지분법 손익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원래 얼마였는고 하니 연초에 2천이었는데 연말에 갔더니 1,500이래요. 따라서 500만큼 평가손실,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감소를 시킵니다. 미리 봐놨던 것처럼 A씨금융자산은 3천이 2,700으로 되어 있죠.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죠. 평가손실이 아니라. 그래서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보통주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당기 순손실이 앞에서 자료에 마이너스 8천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곱하기 30% 2,400만큼 감액을 하면 되겠는데 처음부터 관계기업 투자는 5천이나 있으니까 2,400 충분히 감액하고도 2,600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X2년 말로 가보자고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1,500에서 800으로 또 떨어졌네. 그래서 700만큼 평가 손실을 또 인식합니다. 한편 AC 금융자산도 2,700에서 2,200으로 또 회수 가능액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죠. 이게 손상이 또 일어난 겁니다. 추가 손상. 그래서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이와 같이 인식을 하는데요. 이 1번 각주에서 보듯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 후 기말장부 금액은 800, A씨금융자산은 2200.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800과 2200으로 맞춰놨으니까 그런 거고요. 2년도 당기순 손실 12,000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주 3번을 보면 12,000에 30%, 3,600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관계기업 투자는 전기 2월 금액이 2,6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분법 손실 2,600, 관계기업 투자 2,600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 3,600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1,000만큼 인식을 덜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다른 투자자의 순투자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에서 까나가야지. 1순위가 우선주, 그 다음이 대여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선주가 800 남아있다고 했죠. 이걸 전부 다 까는 거야. 그러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200이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이 1600이 아니라 1000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쳐주시고요. 이 지분법 손실을 덜 인식한 1000 중에 800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선주에서 까나가고요. 나머지 200을 AC 금융자산에서 더 죽이면 되지. 그래서 손실충당금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12번을 보겠습니다. 관계기업에서 당기순 손실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실도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갑이을에 지분 30%를 소유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은 1년도에 당기순 손실 6만과 기타 포괄 손실 만원을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분법 평가 전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16,0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분법 손실을 먼저 인식하냐 기타 포괄 손실에 대한 지분법 자본 변동을 먼저 인식하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당기순 손실이 6만이니까 6만에 30%를 곱하여 18,000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16,000뿐이 안 되니까 지분법 손실 16,000까지 인식하고 2,000은 더 이상 인식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기타 포괄 손실 만원에 대해서는 지분법 자본 변동 마이너스 차변 잔액을 인식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지분법 자본 변동을 먼저 인식을 한다면은 기타 포괄 손실을 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죠. 거기에 0.3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3,000을 죽이면서 지분법 자본 변동 나머지 13,000을 지분법 손실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서에 언급이 없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지분법 기준서에 대한 공개초안, 개정 공개초안이 나와 있고요. 이 강의를 녹화하는 2025년 5월 현재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공개초안을 보면은 지분법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하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631페이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보통 중급회계에서 지분 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채무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이 또박또박 언제 나올지 아니까 미래 현금 흐름 부족액의 현재 가치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되 지분 상품은 손상을 인식 안 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관계기업 투자도 지분 상품에 해당이 되겠지만 왜 손상차손을 인식할까? 그건 이래요. 이 지분 상품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말라는 거는 기준서 1109호고요. 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은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을 적용하는 기준서 1036호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가 비록 큰 범위로 보면은 지분 상품이겠으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실 사건 발생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단 아직 발생한 게 아니라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 미래에 관계기업이 경영성과가 굉장히 악화될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라는 객관적 증거, 즉 관계기업이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뭔가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요 손실 사건 발생 결과 그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관계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예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채무불이행이나 연차가 시작이 돼서 혹은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서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너 나중에 갚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주는 거죠. 관계기업이 파산이나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대요. 혹은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순투자에 대한 활성 시장이 소멸될 때 관계기업 보통주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거래 정지 내지는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식으로 활성 시장이 소멸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손상차손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관계기업 투자에 영업권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애초에 영업권은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산 손상에 따른 영업권은 굳이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손상기준서 1036호에 따라서 영업권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해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예 13을 볼까요? 갑은 1년 초에 의뢰사 지분 30%를 3만 1천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모두 10만으로 동일합니다. 1년도 말에 을은 당기순 손실 3만을 보고했고요. 30%니까 9천만큼 지분법 손실이겠네요. 갑은 1년도 말 현재 의뢰사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되었대.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보니 자 순공정 가치 2만, 사용 가치 19,000. 이거 중급회계 했던 겁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죠. 2만입니다. 순공정 가치에 해당이 되는 요 회수 가능액으로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건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분법 손실 9천을 인식을 하죠. 그러면 3만 1천에서 9천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니까 현재 2만 2천이 관계기업 투자 기말 잔액인데 2만이 회수 가능액이라며 추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법 손실, 관계기업 투자,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나머지 내용은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